저는 교재 101페이지에 있는 표시 형식 보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쵸? 표시 형식은요, 문자, 날짜, 요일, 숫자 데이터에다가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기 쉽게 표시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데이터를 그냥 보기 쉽게 표시한 거예요. 엑셀은 계산하는 작업이에요.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우리 전에 요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떤 거를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쵸?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및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문자, 숫자, 날짜, 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이 수치 데이터는 뭐 더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줘야 되겠잖아요. 그쵸? 그리고 날짜도 마찬가지 구분해 줘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은 이런 거는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숫자와 문자가 있는 거, 이런 건 또 뭐라고 했어요? 문자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요거는요. 네, 왜 문자예요? 왼쪽에 정렬되어 있는 거 문자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숫자를 문자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있잖아요. 근데 2000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2, 000 하고 1이라고 표시하면 내가 알아보기는 엄청 쉽죠.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하게 2000원이라고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표시 형식이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표시 형식 그런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에 이 표시 형식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딱 보기 편하게가 아니라 이게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거는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어디다가 묶어놨냐면 여기에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있는 일반이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목록들이 펼쳐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거는 저기다가 이렇게 따로 빨리 변하게 이렇게 해나게 해놨어요. 아셨죠? 네, 그 중에 그런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입력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인 거는 표시 형식을 그냥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만으로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만을 숫자로 바꿨다. 숫자로 바꿨다 그러면은 입력 데이터는 만이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좀 뭔가 바뀐 거 보이실까요? 크게 변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 뒤에 옆에 공간이 약간 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숫자로 바꿨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통화로 했다 그러면은 원화 표시 있는 거고 회계로 하면은 원화 표시가 앞에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23일 이렇게 이거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9-13 입력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간단한 날짜로 하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네, 그냥 원래 데이터는 뭐예요?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인데 보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한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날짜도 원본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렇게 9-1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볼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 셀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이 7셀을 클릭하시면은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는 원본 데이터가 2022년 9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있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클릭해 보시면은 다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요? 입력 데이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대로 클릭해 놓으면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여기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시 3 콜론 40 하면은 보이는 게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런 뜻. 예, 원본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분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백분율은 1이라고 입력했는데 여기요. 이 셀값에다가 셀값에 100을 곱한 값을 백분율 기호와 함께 표시한 거. 이게 바로 백분율이 되겠어요. 1이라고 입력하면은 100이라고 하고 0.5 입력하면은 100을 곱한 50%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0.1 했다. 그러면 백분율로 표시했다. 그러면은 1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나온 거. 만약에 여기다가 100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는 백분율로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만이라고 표시하겠죠. 만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분수로 한다 그러면은 0.5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분수는 이렇게 표시. 슬래시로 1/2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분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자, 지수는 만이라고 입력했는데 요거를 지수로 표시하면은 이게 10의 2승이 되는, 그러니까 10의 2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만 곱하기 만의 2승이 되는 거죠. 만을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러니까 만을 공이 벌써 몇 개, 4개가 더 생기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1억이 되는 1억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지수로. 자, 이거 숫자인데 이걸 텍스트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되고 왼쪽 정렬로 해가지고 표시되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시 형식은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기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는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계산하려고 계산은 원래 있는 계산을 하려고 원래 있는 값은 그대로 놔두고 보기만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셀 있죠? F6셀이요. F6셀을 우리 간단한 날짜로 한번 변경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요? 표시 형식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역삼각형 누르시고 간단한 날짜로 변경. 그러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간단한 날짜로. 되실까요? 되실까요? 네,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한 날짜로 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요. 자세한 날짜로 한번 이것도 한번 변경해 보세요. F7셀을 자세한 날짜로. 자, 자세한 날짜로 했더니 샵샵샵샵만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이만큼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너비가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F열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어디를 클릭했냐면 제가 여기를 했습니다. F와 G열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 그러면 F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너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날짜로 보게 할 수 있어요. 잘 되셨나요?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지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결과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에 통화랑 회기 차이가 조금 더 구분해 보자면은 원화가 조금 위치가 달라지고요. 여기에서요, 이 만이라는 거를요, 0으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어디 통화에서 0 하고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 표시가 그 0원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통화에 있는 입력 데이터 결과에 여기를 0으로 입력하고 엔터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다시요. 이 회계에서도 0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0하고 엔터 누르면은 회계는 0 표시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됩니다. 네, 그게 통화와 회계의 차이가 되겠어요. 두 번째 시트에 있는 표시 형식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의 그룹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줄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입력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어 해가지고 쭉 다 입력 데이터를 동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맞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보시면은 한국어는 이렇게 변한다. 영어에 대한 통화는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준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한국어가 있는 C7셀을 클릭하시고요. C7셀을 클릭했다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인 통화 아이콘이 있어요. 이 통화 아이콘 중에서 왼쪽 버튼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역삼각형 버튼 누를 수 있습니다.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국어 통화로 할 건지 거기에 나라별대로 나와 있죠. 네, 한번 눌러서 한국어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화에 대한 거는 여기요. 회계 표시 형식에 있는 표시 형식 중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있는 이거는요. 회계이긴 회계예요. 회계는 회계인데 제가 여기서 표시했던 이 회계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소수점 자리는 없어요. 소수점 자리 없이 그냥 통화 원화 표시가 앞에 이렇게 붙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두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 있는 이 회계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로 변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걸로 변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소수점 두째 자리는 사라지는 거.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쓸 때는 은행에서 많이 쓰죠.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사업체에서 저런 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백분열 스타일, 쉼표 스타일, 그리고 자릿수 늘림하고 자릿수 줄임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설명을 제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백분열 스타일 우리 조금 전에 해봤었잖아요. 그 셀 값에다가 100을 곱하고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 떼냈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하라고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다. 100% 이거 100분열 스타일, 이거는 쉼표 스타일. 이런 거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는 쉼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자, 이 쉼표를 한과 안 한 거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만인 거를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쉼표 스타일은 이렇게 빨리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빼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릿수 늘림하고 자릿수 줄임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요. F12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F12셀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자릿수를 늘려볼까요? 한번. 자릿수 늘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자릿수 늘림이죠. 이거를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소수점 자릿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자릿수를 줄여볼까요? 자릿수를 줄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릿수를 줄여놨더니 이렇게 되어져요. 8.75가 소수점 한 제짜리까지 나타나게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반올림에서 나타나게 되죠. 요게 이제 좀 알아둬야 할 부분이 되겠어요. 반올림에서 나타난다는 거. 원래 원본 데이터는 8.75인데 자릿수를 줄여가지고 소수점 한 제짜리까지 나타나게 했더니 반올림에서 나타난다. 그 의미 아쉽겠죠?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숫자 시트 있는 이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눈에 보시면은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 띠가는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이게 엑셀을 하신다면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어디로 했더라? 아니다. 여기 있는 이 표시 형식 이 시트는요,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불러와 가지고 이 셀 데이터에다가 서식을 적용해서 꾸미는 기능이 바로 셀 서식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셀들이요, 셀에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날짜 데이터, 문자 데이터, 아니 숫자 데이터, 문자, 날짜, 시간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큰 영역으로 나눈다면은 저렇게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문자, 숫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요, 이거를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보기 편하게 지금 꾸미는 것 중이잖아요. 보기 편하게 꾸미는데 근데 숫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사용해서 꾸밀 수 있고요. 그냥 꾸미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알맞게 꾸미는 게 있습니다. 문자인데 문자일 때는 이렇게 꾸미게 해야 하는 거고 날짜일 때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꾸미세요 라고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꾸밉니다. 근데 숫자를 문자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숫자인데 어떤 식으로 꾸밀 거냐 이 샵과 0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실전에 가면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이 숫자 데이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숫자 데이터의 셀 코드예요. 자, 샵과 0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샵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선택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유효하지 않는 거는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유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의 정확도에다가 영향을 주는 숫자예요. 수긴 수인데 정확도가 필요 없는 그런 숫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요거요. 여기에서 이 10은 유효하지만 010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앞에 있는 이 0은 유효하지 않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자,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10이 있어야 요게 정확하게 10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0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0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0 없어도 10이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표시한 이 010, 요 앞에 있는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숫자가요. 네, 필요하지 않는 숫자. 그러면 0.1 같은 경우에는 0.1을 이거를 다 입력해야 0.1이라고 알 수 있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그 숫자지만 여기 0.1 0으로 되어 있는 이 0은 마지막에 있는 0은 필요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앞에 이 0자가 붙어도 어쨌든 얘는 0.1이잖아요. 그쵸? 이 뒤에 0이 붙거나 안 붙거나 상관없이 얘는 0.1 이거랑 같은 숫자잖아요. 이 0이 뒤에 있는 이 숫자도 유효하지 않는 숫자가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제가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010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0200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도 이 앞에 있는 0이 유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0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1200이 꼭 필요한 숫자니까 이거는 유효한 숫자. 여기 0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유효하지 않는 숫자. 그런 게 되는 거죠. 즉 이 0이요. 이런 0이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유효하지 않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이 유효하지 않는 이 숫자는 선택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네, 그 유효하지 않는 거를 얘는 표시하지 않겠다. 얘는 그냥 유효하지 않든 하든 모두 다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는 것도 표시한 거. 그래서 얘는 선택적으로 표시하고 얘는 필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어요. 샵, 콤마, 샵, 샵, 샵. 이게 뭐냐면 콤마가 있다는 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해봤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어디서 해봤나요? 여기서 해봤잖아요. 여기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심표 스타일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표시 형식. 그쵸? 여기에 이거를 누르면은 천 단위 이렇게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샵, 콤마, 샵, 샵, 샵.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천이라고 입력했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1,000이라고 표시를 해주겠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천 단위가 아니죠. 천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으로 표시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요. 자, 조금 더 보세요. 자, 이번에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가고요. 0을 꼭 표시하세요 라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000이라고 입력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1,000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유효하지 않는 거는 그냥 표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100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0이라고 집어넣었어요. 0이라고 얘도 0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0은 유효하지 않는 거는 표시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0을 꼭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약간 아리송하면 뒤에다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 샵, 콤마, 샵샵샵 하고 밑에 하나 더 콤마를 더 붙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더 붙였어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하고 이 뒤에 있는 공 3개, 네, 천의 자리 이 3개를 생략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 왜 설명드리냐, 요거는 지금은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단위가 커질 때요. 단위가 커질 때 뭐 천의 단위로 표시하고 만의 단위로 표시하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샵을 넣었어요. 샵 숫자 코드는 샵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이런 0은 표시가 안 되죠. 유효하지 않는 거니까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120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쭉 다 그대로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있는 숫자는 다 표시는 하지만 0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0 코드로 했을 때는 숫자인 0 코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0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0이 필수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샵 코드와 0 코드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 그거 아셨다면은 이것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데이터를 1, 2, 3, 4 했어요. 이거를 숫자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는 1, 2, 3, 4로 표시합니다. 자, 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 코드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원은 뭐냐면 원은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했어요. 문자는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 이게 문자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냐? 0까지 0은 필수적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거를 120을요. 제가 숫자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0,000 했으면 얘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거는 다 뭐예요?
필수적으로 다 표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셨죠? 네, 필수적으로 꼭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샵으로 했어요. 이렇게 샵샵샵.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얘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필요 없는 거는 표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120만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0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여기대로 다 표시하라는 얘기. 아셨죠? 네, 샵샵샵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표시한다 그랬을 때는 필요 없는 거 여기에 딱 요거 유효한 것만 표시하니까 그냥 120만 표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12만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12만을 이렇게 한번 했어요. 샵하고 콤마만 적었어요. 이 콤마의 의미가 요 뒤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세 자리 공 3개 공 3개든 아니면은 여기에 12만 120 이렇게 적어도 이 공 여기 뒤에 있는 세 자리를 모두 네,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생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뒤에 있는 세 자리가 생략돼서 이렇게 나오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1.526을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유효한 숫자 첫째 자리하고 그리고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1.53인데 어떻게 반올림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또 한번 해볼까요? 0.00 이거는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그런 코드잖아요. 얘도 근데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거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 밑에 가서 여기 있는 시트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뭐 여기에 입력 데이터가 있잖아요. 입력 데이터에서 이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제가 표시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 이 연습란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여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여기 연습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있는 이 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걸 표시하는 게 어디냐면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러 가야 돼요. 사용자 지정 서식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작은 요 확장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F1이 아니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요. 맞을까요? 네.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컨트롤 누르고 1 누르면은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세요 라고 몇 번 얘기할 겁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렇게 불러와 주셨다면 범주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 범주, 숫자 범주, 통화 범주, 회계 범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숫자 데이터잖아요. 그쵸? 근데 숫자 데이터라서 숫자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숫자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천단위 구분기호 할 거예요? 아니면 소수점 자리만 표현할 거예요? 라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직접 입력하려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범주로 가셔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범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범주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보기, 내가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거를 보기로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형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0하고 언더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뭐 많은 거 보이죠? 지금 보면은 샵도 보이고 0도 보이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숫자 코드에 대한 샵하고 0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샵 콤마 샵샵0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도 별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거예요. 엑셀에서 이런 부분 그냥 요거 해서 사용해 보세요 하고 미리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샵 콤마 샵샵0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124로 나올 겁니다. 124로 나올 건데 우리는 지금 샵 콤마 샵점 샵으로 할 거예요. 샵점 샵.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한번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형식의 이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셨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지울게요. 제가 여기 있는 형식 부분을 지웠습니다. 지우곤요. 샵점 Shift 누르고 3 누르면 샵 할 수 있죠. 샵점 샵 한번 해보세요. 샵 콤마 하는지 점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샵점 샵 하면은 이 보기 형식 보기에 있는 여기에 미리 보기에 123.6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째 자리가 반올림 돼 가지고 6으로 나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그 보이는 대로 123.6으로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셀을 보고 누르고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원래의 데이터는 123.56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원본과 내가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거는 샵샵샵 했어요. 자, 소수점 세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죠. 원본 데이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소수점 셋째 자리 여기 뒤에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둘째 자리밖에 없으니까 셋째 자리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 요거 세 번째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0.0으로 되어 있어요. 0.0이라는 코드는 무조건 소수점 한지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표시하겠죠. 위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쵸? 얘도 한지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 얘도 0.0이지만 얘도 소수점 한지 자리까지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 네, 요거 의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요. 0000.000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네 자리 표시하고 그리고 점하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되죠. 원래 데이터는 123 셋째 자리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0까지 다 표시한 거잖아요. 뭔 의미인지 아셨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 뒤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을 꼭 붙여가지고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거.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6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는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있는 확장 버튼 눌러서 해도 되고요. 컨트롤 1 누르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왔다면 우린 범주가 사용자 지정으로 가볼 거고요. 사용자 지정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죠. 이 지표진이라고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지표진이라는 게 제너럴 일반이라는 표시인데요. 지금은 하나도 사용자 지정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적용이 안 된 거.
그래서 지표준을 모두 다 지우고 우리 0 위에 정수 4자리 표시하고 그리고 점하고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0000.000 소수점 채찍자리까지 표시하기.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수 부분 4개 자리 표시하고 소수점 3개 자리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이거 막 무조건 표시하게 하는 0코드가 되겠어요. 아셨죠? 자, 샵하고 0하고 어떤 구분인지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되셨다면은 이 부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제가 노랗게 띠로 한번 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샵 콤마 샵샵 0. 자, 이거를 네, 샵 콤마 샵샵 0 같은 경우에는 이 유효한 숫자에서 여기 유효한 숫자잖아요. 1, 2, 3, 4, 5, 6, 7은 다 유효하잖아요. 이 유효한 거를 천 단위 구분 기호로 해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여기에다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결과값이 있는 여기에다가 이 결과값이 있는 D7셀에 클릭하시고 0이라고 입력하면은 무조건 0은 무조건 입력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쵸? 0 코드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1, 2, 3, 4, 5, 6, 7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로 해가지고 쉼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콤마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뒤에 있는 세 자리가 생략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세 자리, 그쵸? 세 자리 생략되니까. 근데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밑에 있는 거는 뭐가 돼 있어요? 쉼표가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세 자리가 6개가 지금 없어진 거죠. 공 3개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해가지고 없어진 거 어떤 표시인지 아셨죠? 여기 뒤에 있는 세 자리 없어지고 또 뒤에 있는 세 자리 없어져가지고 1만 나오게 된 거 아셨죠? 네, 단위가 클 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단위가 클 때 이거를 막 1억이라고 했다면은 공 몇 개가 막 붙어야 되고 몇 조를 한다면은 공 몇 개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알아보기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네, 그 세 개의 자릿수만큼 생략하게 하는 이 쉼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쉼표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되지만 뒤에 있는 셋째 자리를 다 생략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원화 표시, 원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표시했어요. 문자를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 사용하라 라는 거 아셨죠? 네, 여기는 이 샵 기호 그리고 0 코드 그리고 쉼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쉽게 금방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쉼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 코드에 있는 이 쉼표 스타일을 적용한 게 되겠어요. 이 쉼표 스타일 하면은 별로 그렇게 막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막 크게 뭐가 달라지고 뭐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쉼표 스타일 적용한 거와 그리고 표시 형식의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한 거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12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쉼표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 클릭해서 쉼표 스타일 적용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약간 떨어지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오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 13셀 클릭하시고
여기에서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1 눌러서요.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왔습니다. 컨트롤 1. 자,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왔다면 이거는 표시 형식에 있는 여기 숫자 범주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 숫자 범주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실까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네, 그리고는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에 표시 형식 그 쉼표 스타일 한 거와 내가 표시 형식에서 셀 서식 불러와가지고 한 거와 별반 다르지 않죠? 네,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보통 여기 쉼표 스타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다시 이 13셀을 클릭하시고 셀 서식 대화 상자 한번 더 불러올게요. 자,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왔다면 이번에는 여기 음수가 음수일 때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네 번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음수일 때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그냥 클릭했어요. 자, 네 번째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글자에 그냥 빼기가 이렇게 앞에 기호가 붙어 있는 게 지금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빨간색에 마이너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음수를 이렇게 빨간색에 가로 열고 닫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본 데이터가 양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음수 데이터일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양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1, 2, 3, 4 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마이너스 1, 2, 3, 4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네, 빨간색으로 가로 열고 닫고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요 다시 1, 2, 3, 4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양수로 1, 2, 3, 4 적으면은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검정색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로 이렇게 나오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 가로 열고 닫고로 나오고 네, 그렇게 따로따로 네, 음수일 데이터, 양수인 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요. 네, 그 셀에 대해서 여기 있는 표시 형식과 회계와 표시 형식 통화는 우리 조금 전에 해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숫자에 대한 코드를 할 때 이 부분만 익혀두시면 돼요. 샵하고 0 아셨죠? 샵일 때는 뭐 유의하지 않는 거 표시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거. 0은 무조건 표시한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하실 때 요거 개념이 잘 되어 있다면 그 엑셀을 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조금 더 편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은